변상욱의 기자수첩 넘어가죠. 어서 오세요. 굴착기 기사님 조심하십시오.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방송은 들으셔도. 네. 저는 기자수첩 준비한다고 어제 주일 일요일인데 한 저녁 6시까지 근무했습니다만 김 PD는 어제 몇 시에 갔어요? 저는 밤 12시에 갔습니다. 그래서 눈이 반쯤 감겨들 있군요. 첫날이니까요. 정신 바짝 차려야죠. 그렇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사위 문제는 저도 좀 할 말이 있습니다. 언론들이 맨 처음에 김무성 대표 이름을 기사에 쓰지 않았어요. 네, 정치권 유력 인사 사위 이렇게만 썼거든요. 그 유력 인사가 누군데 하는데 처음 보도한 동아일보를 비롯해서 모두 쓰질 않고 있는데 미디어 오늘이 나중에 그 이름을 갖다가 취재해서 폭로를 미디어 해버렸죠. 오늘이 처음 공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서 다들 따라 썼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이름을 언론이 감추고 쓰지 않았다는 것은 몇 가지를 의미합니다. 뭔가요? 첫째, 법조팀에서 이 사건을 맡아서 사건이 수사 과정에서 축소된 건 없는지 재판부가 지금 지적당하는 대로 재량을 너무 발휘해서 형량을 줄여준 건 아닌지 결국 권력자에게 특혜를 준 건 아닌지를 계속 취재를 해야 되는데 김무성 대표의 이름을 갖다 완전히 숨기기로 하면 취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두 번째, 기획 취재팀이 맡아가지고 부유층 권력층 2세들의 타락과 방종 사회 병리 도덕적 부패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취재해서 빵 하고 터트려야 되는데 더군다나 거기에 차기 대권주자의 아들이 있다 그러면 언론이 군침을 막 흘리면서 달려들어야 되는데. 아들은 아니고 사위. 사위도 아들입니다만. 사위가 있다면 군침을 흘리면서 달려들어야 될 사건인데 이걸 안 하니까 이제 김무성 대표 이름이 필요 없는 거죠. 이걸 안 할 거니까. 그다음에 정치부가 맡아서 이 사건이 터져나온 배경에 혹시 당내의 정치적인 암투나 그 윗선에서의 음모가 있는가. 이것도 취재해서 재미나게 써야 되는데 김무성 대표 이름을 안 밝힐 거면 이것도 못 더 이상 거죠. 전진이 안 되는. 결국 다 포기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검찰 수사의 끝이 취재의 끝이고 재판의 끝이 보도의 끝이 되어야 되냐. 기자가 이러면 안 되죠. 오늘은 그러니까 언론인의 사명 측면에서 이 사건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기자수첩으로 다시 한번 좀 깊게 다뤄주시고요. 자, 오늘 주제는 뭔가요? 재능교육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재능교육 하면 생각나는 거. 재능교육도 있고 어떤 분들은 거기 해고 노동자들이 참 있었는데 아직도 거기 길거리에서 그러고 있나 이런 분들이 계실 건데요. 학습지 교사도 회사에 소속돼서 일하고 급여를 받는 노동자니까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노조와 인정할 수 없다는 사측이 충돌했죠. 그래서 본사 앞거리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했던 거죠.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오래됐죠? 7년이 지났습니다. 7년? 예. 2007년 12월에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지난 11일 끝났으니까 2822일 동안 천막 농성을 한 거죠. 대단하네요. 이거는 천막 농성이 아니라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한 거예요. 이사한 거예요. 네. 마지막까지 농성을 벌인 해고자 2명, 유명자 박형선 두 노동자가 복직 체결 조인식을 지난 주말에 가졌습니다. 드디어 꿈꾸던 자기의 일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방식은 위탁사업 계약서라는 것은 약간 변형된 방식이지만 이제 원직에 복직됐고 이게 참 기구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쫓아냈죠. 노동부하고 노동위원회는 법대로 하자 그러죠. 그래서 법원에 갔더니 노동조합법상 노동자 지위는 인정하겠는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자격은 인정할 수 없다. 복잡했어요. 반쪽 노동자가 됐죠. 그런데 또 2심 법원은 반쪽도 아깝다고 다시 뺏어갔습니다. 맞아요. 그랬던 사건인 거죠. 노조가 그러니까 와해돼서 없는 상태에서 또 정부도 법원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한 걸까요? 그게 이제 2822일이라는 숫자가 그걸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죽도록 고생하면은 겨우 길이 열리는 겁니다. 물론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도 우습습니다. 왜냐하면 일하다가 쫓겨난 그 자리로 그냥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네요. 그래도 대화로 합의를 이끌어냈다는데 나름 긍정적인 시선을 둘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 44회 정도의 협상이 계속됐죠. 누가 봐도 회사로 출근해서 일하는 노동자인데 법이 교묘하게 노동권의 보장을 피하고 있는 우리말로 말하면 특수고용 노동자. 이제 학습지 교사가 그 특수고용 노동자. 또 어떤 사람들이 골프장의 캐디라든가 운전기사분 중에도 지입차주 같은 경우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화물차 운전하는 자기 차로 화물차 운전하는 그렇죠. 분들. 이런 분들. 이게 300만 명이에요. 이 300만 명의 문제가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정당하게 풀릴 수 있는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를 하고요.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로 출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 300만. 지금 다 이게 우리 법으로 하면 사장님들이세요. 자기 사업 자영업자니까. 골프장 캐디분들도 사장님. 사장님이에요. 학습지 교사분들도 사장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루 세끼 먹기도 힘든 사장님 300만 명이 매일 회사로 출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다음
재능교육 노동자들의 복직이 결정된 11일 다음 날인 12일에 부산에서 희망버스가 다시 진행됐습니다. 왜 또요? 부산의 11m 높이 하늘에 2명의 노동자가 살고 있습니다. 뭐 이름이 좀 생소하실지도 있습니다만 부산 일반노조 생탁현장위원회, 생탁현장위원회. 부산 그 막걸리 공장 노동자 그 네, 얘기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생탁은 막걸리 업계 매출 2위입니다. 부산 합동양조의 브랜드죠. 부산 합동양조. 왜 이름이 이러냐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1970년 박정희 정권이 대도시의 조그마한 양조장들을 강제로 통합해서 회사 하나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합동양조예요? 예. 부산에는 합동양조의 사장만 41명입니다. 41명. 그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가져가고 공장 노동자들은 죽어라고 고생하죠. 얼마나 고생하느냐. 쉬는 날이 한 달에 딱 하루예요. 한 달에 하루? 예, 여름 휴가는 일요일을 포함해서 이틀 가게 됐습니다. 이틀. 그러니까 평일에 쓸 수 있는 휴가, 평일에 쓸 수 있는 휴가는 1년에 이틀 아니면 하루입니다. 근데 이걸 못 써요. 왜냐하면 왜요? 집에 누가 돌아가시거나 집에 결혼식이 있거나 하면 그날 써야 되거든요. 꼭 써야 되는 일들을 위해서 그것조차. 네, 무조건 안 쓰고 아껴둬야 됩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가 우연히 2년 전인가요? 성탄절쯤에 회사 서류를 뒤지다가 규칙 책자를 보니까 연월차, 수당 모든 것들이 근로기준법에 딱 맞게 휴가도 보내주고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처음 안 거예요. 그래서 노동법대로 노조가 만들어지고 근로기준법대로 요구를 했더니 뭐 노조는 탄압받고 노동자는 걔한테 보너스 주는 거 봤냐 소리를 들으면서 해고돼서 쫓겨나고. 이런 얘기를 진짜 했습니까? 네. 녹음으로 한번 나갔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렇게 늘 똑같아요. 노동자는 거리로 내몰리거나 하늘로 내몰리거나 노조가 외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존엄이 외치는 거라고 여겨주셔야만 노사 문제는 그래도 대화로 풀릴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정말 넉넉하고 정말 이 사회의 본보기가 되는 그런 고용주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죠. 예.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지 않다. 모두가 다 그래야 정상인 건데 그렇지 않다는 게 우리 사회의 비극인 거죠. 그다음에 자기가 나서서 해결해 줄 수도 있는데 법에는 또 관행에는 이러면서 딴 데로 밀어버리면 해결을 못하는 거죠. 맞아요. 예, 변상욱 기자. 제가 한 10개월 거의 1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런 얘기는 그대로 진행 중인 게 답답해요. 그렇죠. 예, 답답합니다. 언제쯤 좋은 소식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어떻게든 노력해 보겠습니다. 변상욱의 기자수첩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